안녕하세요. 마이다사이트 행복경영실 최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볼루션 행사가 이제 올해 두 번째인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HR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1600여 명이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1000여 명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행사 일주일 전에 마감을 하였고 저도 등록을 못해서 연사 자격으로 간신히 왔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관련된 경영과 HR 분야 이슈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외부 강연을 가끔씩 하는데요. 반드시 강연할 때 쓰는 슬라이드 한 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모델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전통적인 심리학 모델이죠. 욕구 수준이 개인과 기업의 성장 수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이 5단계가 7단계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7단계로요. 이게 위로 확장되었을까요? 아래로 확장되었을까요? 생리적 욕구 아래 2단계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먹고 자고 하는 생존을 위한 욕구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무엇일까? 이 스마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생리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와이파이에 대한 욕구,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먹고 자는 생리적 욕구보다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하고 배는 고파도 되는데 배터리는 빵빵하게 충전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위 욕구는 전혀 충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 계시죠? 안심하십시오. 오늘 일단 행사장 전체는 와이파이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행사의 사은품으로 고속 충전기 최신 배터리가 추첨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간식도 제공되고 있고요. 오늘 행사는 이 매슬로우의 하위 욕구뿐만 아니라 HR 관련해서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얻는 상위 욕구도 채우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이다사이트는 HR 솔루션을 국내에 보급한 지 이제 3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자리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기업하시는 경영자분들과 HR 담당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700여 개 대중소기업과 기관, 협단체, 학교 등을 포함해서 고객사에게 마이다사이트가 개발한 HR 솔루션을 경험하고 HR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기업의 HR 문화를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고 위대한 HR 혁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시대의 화두죠. 4차 산업혁명은 욕망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 변혁적 현상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제 매슬로우의 소속 욕구를 넘어서 재미와 인정이라는 사회적 성장 욕망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인지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 기술이 나타나서 산업과 경제와 정치와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을 변혁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혁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을 위한 본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뇌과학과 심리학 같은 자연과학 등으로 인간의 본질을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질혁명은
기업과 조직 경영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HR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경영과 인재 경영입니다. 새로운 인재 채용, 새로운 조직 문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육성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해서 경영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경영 혁신의 공통점은 사람과 인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입니다. 비단 IT나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서비스 기업까지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HR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혁신, 인재 경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든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말한 인재주의, 휴머니즘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인재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최적의 인적 자원을 영입해야 하고 새로운 조직 문화와 인재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데이터와 교류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등을 인재주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과 인재의 본질을 보는 눈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HR 혁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이다, HR 경영이다, 인재 경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가 좋거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원의 행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모든 경영자분들, HR 담당자분들은 누구나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인재로 육성하고 싶어 합니다. 인재 경영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재 경영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답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인재란 누구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지요. 또한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야, 인간 좀 되라. 언제 사람 될래? 라는 말도 많이 하거나 들어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과연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혁명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해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기후의 변화를 알게 되면서 농업혁명이 시작되었고요. 망원경으로 지구를 보게 되고 우주를 보게 되면서 또 현미경을 발견해서 인체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학과 기술의 효용과 가치를 이해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모든 혁명의 시작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HR 혁명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HR 혁명은 사람과 인재의 본질을 보는 진실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혁신과 혁명은 이 Y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방향과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왜 알아야 하고 우리는 사람을 왜 보아야 하는가?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는가? 예, 결론이 나와 있죠.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각자가 학습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과 경험으로 타인과 세상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다르면요, 기억이 다릅니다. 기억이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르면 입장이 달라지죠.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심하면 전쟁까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가? 이 또한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관성과 관념으로 만들어진 저마다의 편향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사람의 편향은 19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다 세어봤어요. 사실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편향의 결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몽이상하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는 것만 아는 인지편향, 한번 적응하면 잘 변하지 않는 적응편향, 자기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선호편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증편향, 먼저 해석하고 나서 믿는 해석편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기관대, 자기당착, 아전인수, 내로남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이 대표적으로 자기 선호 편향의 대표적인 편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가? 결론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빙산 모델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죠? 예.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95%의 비인지 무의식 영역이 있고 5% 정도의 인지 의식 영역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면이 5%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 수면 아래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을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죠, 표정이죠,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이 행동 레벨의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접에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지능, 능력 등 심리 레벨에서의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 같은 걸 보면 성격과 지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실무 경험 등으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 위에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과 심리 레벨에서 현상과 경향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문과 연구문헌에 의하면 면접으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정확도는 10% 정도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다 여기 뭐 결혼하신 분 많으시겠죠, 그죠? 다들 결혼하셨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자를 결정했어요. 가족끼리 다면 면접도 보고요,
몇 년씩 연애하면서 심층 면접까지 하고 어떤 분은 합숙 면접까지 하면서 배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사실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잘 보셨다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성격이나 지능을 알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4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적성은 빙산 위에 5%에서 보는 성격과 IQ 검사죠. 성격 좋고 IQ 높은 사람이 기업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격 지능은 사람의 역량과 같은 본질적 속성과 특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빙산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정서나 감정이나 이성과 같은 신경학적 레벨의 속성이요. 그리고 본능과 본성과 같은 생물학적 레벨, 그리고 유전자에 의한 생화학적 레벨에서 사람의 본질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빙산 위가 중요할까요? 빙산 아래가 중요할까요? 잘 보십시오. 이 태도라는 현상은 성격과 같은 경향의 한 단면입니다. 성격은 정서나 감정과 같은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정서나 감정은요, 본능이나 본성 그리고 유전적인 특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면 위가 인지고 수면 아래가 비인지다라고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도 잘못되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부 다 비인지고 무의식입니다. 이 인지라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인지가 잠깐 살짝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빙산 아래가 무너지면 위도 자동으로 무너지죠. 비인지가 없다면 인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빙산 아래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 정답은 눈을 감아야 진실이 보인답니다. 관성과 관념, 편향과 편견이라는 인식의 눈을 닫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과 역량의 비밀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마이다스의 경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IT는 현재 한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사람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서 인재와 리더로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었던 거였죠. 안 해본 면접이 없고요, 안 해본 채용이 없습니다. 다면 면접은 기본이었고 관찰 면접할 때 스파이도 심어봤습니다. 임원 면접할 때 관상 보는 분도 모셔가지고 보게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심층 면접도 하고 일주일 동안 숙박 면접도 하고 심지어는 한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하는 인턴 면접도 했습니다. 많은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도 써봤고요,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적용도 했었습니다. 채용요, 공채, 수시 채용, 개발자 특별 채용, 해외 인력 현지 채용, 임직원 추천 채용, 채용이란 채용은 다 써봤습니다. 처음엔 스펙을 봤죠. 좋은 학교와 학력이 인재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취업 시즌 때만 되면 대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취업 설명회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석박사 출신은 연구실 선후배의 인맥으로 특별 추천으로 진행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뽑은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과를 내고 성장을 기대하면서 잘 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S급, A급으로 뽑은 사람이 몇 년 뒤에 다 퇴사하고요, C급, D급으로 평가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뽑은 B급, C급 사람들은 몇 년 뒤에 인재와 리더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이나 스펙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면접과 인적성으로는 인재를 판별하기 어렵다.
학력이나 학위나 학교, 학점과 같은 스펙이 더 이상 인재를 보는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방영된 스카이캐슬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오직 입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경쟁하고 상대를 이기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지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또 취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경쟁하고 이기고 좋은 직장 가려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점 4.0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공부만 했다는 겁니다. 대학 때 어떤 사회적 체험도 어떤 사회적 경험도 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동열 선수 방어율 학점 1점대 0점대를 뽑으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학력과 학점, 학벌, 학교는 인재를 보는 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과는 경력과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일을 오래 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더욱이 요즘 기업에서는 직무지식과 기술은 분야마다 정도 차이가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대부분 익힐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문학도 전공 학생들을 뽑아서 1년 동안 도제식으로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는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 채용을 위해서 안 되겠다. 빙산 아래에 비인지 레벨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채용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본질을 보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습니다. 마이다사이트 이영우 대표님께서는 한 15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15년 동안 철학이나 인문학이 아니라 생물학, 뇌과학, 인지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눈으로 사람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연구 결과를 잠깐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과학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과율은 자연의 이치죠. 인과율은 우리가 과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은 우리가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이고 뇌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간학은 우리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입니다. 여기 무생물 안 계시죠? 예. 혹시 나는 매난국죽 식물이다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호모사피엔스의 후예인 인간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신경을 가진 사회적 동물로서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잘 크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이 싶다가 만족되면 행복해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런 생물의 결인 본능과 동물의 결인 본성과 인간의 결인 인성을 가지고 이기적 존속과 사회적 성장과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능, 본성, 인성이라는 세 가지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고유한 결이라고 해서 지인의 약자를 따서 G3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속성인 G3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뇌를 통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뇌는 4가지 중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추에서 4가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디 가나 뇌과학 지식은 최고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서중추에서는요,
현재 본능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요. 감정 중추에서는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좋고 싫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성 중추에서는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효과와 효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중추에서는 종합적 가치를 기준으로 손익과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 네 가지 중추에서 진행되는 네 가지 판단, 정서적 판단, 감정적 판단, 전략적 판단, 합리적 판단을 저지먼트의 약자 J를 써서 J4라고 합니다. 왜 판단 프로세스가 중요하냐 하면요, 판단 프로세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내에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성과라는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성과 기계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판단을 통해서 가치의 방향을 정하는 신뢰를 판단하고요, 감정적 판단으로 가치의 크기를 정하는 열정을 발현시킵니다. 전략적 판단으로는 가치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전략적 모색을 하게 되고, 합리적 판단으로는 가치를 추구하는 성과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신뢰 판단, 열정 발현, 전략 모색, 성과 행동이라는 성과 메커니즘이 우리 내에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과 메커니즘을 통해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이라는 성과 역량이 만들어집니다. 성과 역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뇌신경과학이 말하는 성과를 만드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빙산 아래쪽에 신경학적 레벨에 있는 속성인 사람의 본질적인 역량이라고 저희는 정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뢰를 받은 상황에서 긍정성이 올라오면 일을 막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들은 상태에서 만약에 기회와 동기를 받게 되면 열정이 발현됩니다. 다음은 자동적으로 잘하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면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이 저희는 성과 역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이 생물학적 속성인 G3와 신경학적 특성인 J4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의 본질적인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 생물학적 속성 G3는 또한 자주성이나 자발성이나 자율성이라는 내재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가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르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자주성도 있고 의존성도 존재합니다. 자발성도 있고 수동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성도 있고 다율성도 모두 존재합니다. J4에 의한 성과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또한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건성건성이라기도 하고 태만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과 행동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R 경영이란 다른 말로 본질 기반의 사람 경영입니다. 이 G3나 J4를 기반으로 자연이 만든 사람의 결의에 따라서 본질의 속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잘 올바르게 발현시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직한 인재 육성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행복을 돕는 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질 기반 HR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까? 크게 네 가지 H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HRR 채용 시스템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HRM 기반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의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HRL 성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관 함량을 통해서 올바른 인재로 육성하는 HRD 육성 시스템입니다. 모든 네 가지 시스템은 오직 좋은 인재를 뽑고 잘 키우는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농부가 나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농부는 씨앗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나무를 만들고 후진 씨앗은 후진 나무를 만들죠. 좋은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한마디로 잘 클 수 있는 인재입니다. 좋은 씨앗을 보는 눈이 농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좋은 인재를 보는 눈은 경영자와 여러분들과 같은 HR 담당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사막과 같은 토양에서는 자랄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토양이란 인재가 클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싹이 튼 다음에는 나무가 자라고 줄기와 잎이 나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줘야 되겠죠. 농부는 지극정성으로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조직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리더죠.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농부가 그러하듯이 리더는 정성과 사랑과 인내로 구성원들을 키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아무리 좋은 토양도 이 리더십의 과정이 없이는 좋은 나무로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리더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조직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크기는 결코 절대로 리더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키운 나무가 꽃과 열매를 맺고 좋은 과실을 맺고 태양을 향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됩니다.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인격이 성숙되고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것이 HRD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 기반 HR 경영 전체 시스템을 보면 모든 시스템, 체계, 제도, 그리고 문화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G3와 J4를 개념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과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적용되었습니다. HRR 채용 시스템은 인재를 보는 진실의 눈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채용에서 신경과학이 말하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스펙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고 학력이 능력을 대변하지 않고 면접으로 인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내어는 사람의 본질과 역량의 진실을 보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도구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예측 기계죠. 정확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예측 기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측과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측이 정확도, 신뢰도가 매우 높다면 우리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좋은 결정으로 더 높은 가치와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가 예측을 통해 추천을 하고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가치 있는 결정을 합니다. 기회의 공평성, 결과의 공정성, 과정의 투명성, 이것이 이내어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가치이고 효용입니다. HRM은 문화를 보는 진실의 눈을 제공합니다. 아까 J4에 의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이 조직 문화 속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신뢰 기반의 긍정 문화, 동기 문화, 성과 문화, 가치 문화가 그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뇌 속에 새겨진 기억의 질서이고 인식의 질서입니다. 각각의 문화에 맞는 체계나 제도들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G3와 J4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이 설계 원칙을 가지고 설계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재 이후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성공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과 경영과 인재 경영을 돕는 HR 솔루션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HR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HR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HRL은 리더를 보는 진실의 눈을 제공합니다. 아까 성과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성과를 통해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뢰 구축을 하는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극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전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략 코칭을 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성실성을 이끌어내는
솔선수범을 통해서 성실성을 이끌어내는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HRD는 육성을 보는 진실의 눈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식과 스킬 등 KSA 교육을 하는 것이 HRD의 역할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KSA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어서 올바르게 발현시키는 것이 HRD의 역할이겠죠. 성공 경험을 하고 역량이 강화되고 내적으로 자신감과 존재감과 자존감이 쌓이게 되면 욕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이되어서 자기 실현의 길을 가는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다사이티 육성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예쁘게 피는 꽃이어야 합니다. G3와 J4를 바탕으로 세상과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잘 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HRD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이 단어들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화면에 보시는 여러 가지 경영과 HR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슈와 트렌드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을 사례를 찾고요, 대기업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씨앗인지 모르고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HR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불변, 응만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치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과 HR의 모든 고민은 사람에 대한 본질의 뿌리를 두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사람의 행복을 지향해야 됩니다. 답은 이슈나 트렌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속성과 이치 속에 있습니다. 본질에 기반한 HR 경영을 통해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해 나갑시다. 마이다사이티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진정한 사람 중심의 HR 경영과 인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더 좋은 HR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사회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HR 혁명의 길을 함께 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